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5월 15일 두 번째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풀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2월 20일 국가고시 그 시험을 먼저 풀어보고 나서 계속 다른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그때까지 열심히 해서 한 번 시험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4번 먼저 문제를 보시면요.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서 물을 때,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것이 무리하게 반복적인 행동이 대상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리하게 중단하지 말고 그냥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켜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손뼉을 친다든지 이러고, 그리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과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콩고르기나 나물 다듬기, 빨래기계를 해서 환기시켜서 그 반복적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른 척한다.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그리고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여기서 하는 것은 좋아하는 트로트를 프로그램을 보자고 한다. 이게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환자가 같은 반복적 행동으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이게 좋네요.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 치료약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 개선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그 처방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약물을 복용한 후에 침상에서 절대 안정한다. 절대 안정까지는 아닙니다. 절대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자는 계속 침상에 있으면서 모든 일들을 요양보호사가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약물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걸 잘 관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해서 제공한다. 아니죠. 이것은 약물을 조절하거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요.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이 아니라 의사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해서 병원에 가져간다. 이게 가장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이거는 우리가 식사 제공할 때 돕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할 때는 우리 대상자의 음식 미리 식사 전에 미리 음식 온도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생선 가시 같은 경우도 미리 발라놓고요. 앉으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물컵 같은 경우서 빨대나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식탁보도 비닐로 된 식탁보라는 식탁용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고, 그리고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식탁 위에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걸 올려두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보면 아마도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대상자가 수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인지가 안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저 같은 경우도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가 붙은 약간 무거운 숟갈을 줘서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옆에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식사를 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식사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라고 했는데,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거는 대상자가 밤에 깬 후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이라고 했네요. 노인들의 수면은 수면의 양의 질이 저하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깨고, 그 다음에
수면 양도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다시 깬데 음식을 먹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우유라든지 크래커 같은 건 가능합니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면 아니죠. 각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텔레비전 보게 한다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네, 따뜻한 우유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우유 그 성분이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등 마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줘도 괜찮겠죠. 운동기구로 해서 운동을 하기는 이것도 각성하게 돼서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고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는 보통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인데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침실을 바꾸어준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회할 때는 보통 대상자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왜 그러는지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초조하게 잠옷을 벗으라고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는 것은 아마도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젖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대소변을 보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배회를 한다고 하면은 복도라든지 집안에 이런 것이 다치지 않도록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관찰하고 안전하게 치워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거. 네. 69번을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를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그리고 방 안에서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는 부드럽게 말한다.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여기에서 답은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흥분되었을 때 온화하게 이해하게 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래서 위협적으로 다가가면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빠른 움직임을 삼가하고 천천히 안정된 상태로 해주도록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폭력적인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은 질문을 하거나 자극을 주지 않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가능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괴적 행동이 진정된 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파괴적 행동이라는 것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했다가 에너지가 소모되면 파괴적 행동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가 난 것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말한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번을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은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이라고 되네요.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마당을 함께 거닐고 산책한다.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억제제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여기는 석양 증후군에 했을 때 낮에는 석양 증후군이라는 것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낮 시간에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묶여놓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은 따뜻한 음료수라든지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주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던 문제인데 그럴 때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함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신발을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을 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그 다음에 71번을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돕는 방법은이라고 대처 방법은이라고 했네요. 이거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에 대처 방법인데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으로 격리한다.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서 좌석을 배치한다. 그렇죠. 여기서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인대요. 이럴 때는 프로그램 진행과 이성과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성적 행동에서는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의복의 불편감이나 대소변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불편함 때문에 자꾸 만질 수도 있고 거기 자신의 몸을 신체를 만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옷을 입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손을 치우세요 같은 단호한 말로 사용해서 제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뭔가 회음부 상태를 확인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즉각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가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만지려고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고 좌석을 배치하도록 하는 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 72번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럴 때는 의사소통 모든 일에 전문가라고 말한다.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나쁜 내용을 해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대상자와 그쵸. 예, 이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나쁜 내용을 해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가 좋네요. 예. 우리가 의사소통 할 때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할 때는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고 천천히 대해주고 반응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보다는 예,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항상 이거 계속 나오는데 어린아이 대화 때 말하지 않고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말하고 눈높이에서 말하고 항상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73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 유형은 이라고 했는데 여가 활동 유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그래서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 하시니 서예교실을 참여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개발 활동이죠. 자기개발 활동 여기서 자기개발 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책 읽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독서교실, 창작활동, 악기 연주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심 활동에는 가족이 소풍 간다든지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가 있고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에 가고 사찰, 성당 가는 거, 사교 오락 활동,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음악회, 전시회 등을 말하고요. 그 다음 운동활동은 체조나 가벼운 산책 같은 것이 있고 소일활동에는 텃밭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퍼즐놀이, 종이접기도 소일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인의 여가활동을 도울 때는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대상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 전달법.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어 하고 요양보호사가 이때 대상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요양보호사는 방법에 전달법에서는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 있으세요? 잘못 드셨는데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식사량이 적어서 건강에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하네요. 그 다음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져서 하는 것 같은데 전달법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달한 말을 건네는 상대방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달법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식사량이 적어서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75번은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라고 해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든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사소통이냐면 시각장애 대상자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해야 되겁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약간 어려우면 이렇게 촉감으로 만져서 직접 만져보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76번 심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신체적 언어라는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말하는 건데 보시면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팔짱을 낀다는 것은 뭡니까? 위화감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옆에서 서서 하는 것은 앞에서 눈높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짓 발짓을 피하며 손짓 발짓을 해서 이해력을 돋궈야 되고요.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자세를 취한다. 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앉는 자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하는 것이 좋고요. 뒤에서 하는 것은 대상자를 놀라게 할 수 있어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항상 앞에서 그래서 1m 이내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얼굴 표정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이 좋고요. 적절히 간간히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자세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고요.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편안한 자세,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적절하게 시선을 움직이고 그리고 어조도 크지 않는 목소리라든지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로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우리가 고혈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자몽 주스와 함께 고혈압의 고지혈증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주고요. 그 다음 고지혈증 약물은 물과 함께 맞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고 맞죠. 그 다음에 우유는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고요.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약물은 알약은 잘라 복용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단선이 있는 것은 잘라 드셔도 되고 복용할 수 있고요. 차강 보강된 니트로글리세린 복용하는데 그렇죠. 차강 보강된 니트로글리세린 복용한다. 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든지 라식스 같은 이뇨제 같은 약물은 차강으로 된 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나 이런 것에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형광등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그런 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약물은 자몽 주스와 같이 먹게 되면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에 팔에 통증을 호소하고 부종과 출혈을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이라고 하네요. 출혈 부위에 멸균거즈를 대고 지혈한다. 진통제를 제공한다.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아니죠. 지금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고 부종과 출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우리가 멸균거즈를 이용해서 직접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출혈이 있으면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출혈이나 상처 종류에 상관없이 출혈이 있을 때는 지혈을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돼서 출혈이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냉찜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출혈 부위에 멸균꽂이를 대고 지혈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응급처치일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기 패드에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붙이는 게 좋죠. 패드는 전기 패드는 그래서 오른쪽 빗장표 쇄골 바로 밑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중앙 겨드랑이 선에 붙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왼쪽 중간에 니플에서 겨드랑이 선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그림에서 이게 되겠네요. 네, 1번이 그래서 오른쪽 쇄골의 밑에다가 왼쪽 겨드랑이 선의 중앙선에다가 예,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단계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어떻게 하는가 대상자한테 반응을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슴 압박 그리고 기도 유지 인공호흡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유지 인공호흡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가슴 압박은 30대 2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모의고사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